하루 10분 똑똑해지는 예술 이야기 일본 미술사 편. 왜 일본 그림 속 사람들은 똑같을까? 우키요의 비밀. 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아빠, 여긴 어디예요? 사람들 옷도 이상하고 나무로 지은 집들이 보여요. 여긴 조몬 시대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이 시작된 곳이지. 저기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걸 봐. 우와, 이건 뭐예요? 엄청 울퉁불퉁한 그릇이에요. 이건 조몬톡이라고 해. 진흙을 빚어서 불에 구운 그릇이야. 그런데 무늬를 어떻게 만든 것 같아? 누가 손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사실은 새끼줄을 눌러서 만든 거야. 그래서 조몬이라는 이름이 붙었어. 새끼줄 무늬 톡이라는 뜻이지. 우와,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멋진 무늬를 생각해냈다니 대단해요. 맞아. 그리고 사람들은 토기뿐만 아니라 도구라는 신비로운 흙 인형도 만들었어. 도구? 그게 뭐예요? 이런 거야.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사람 모양인데 눈이 엄청 크고 둥글어. 좀 무서운 얼굴이에요. 이걸 왜 만들었어요? 이 도구는 병을 치료하거나 아이를 건강하게 낳기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해. 그런데 말이야. 뭐예요? 어떤 도구들은 일부러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려 놓은 상태로 발견되었어. 사람들은 이걸 부러뜨리면 나쁜 기운이 사라진다고 믿었던 거야. 그러면 혹시 저 도구들도 저주가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지금은 그냥 고대 유물일 뿐이야. 그래도 조몬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신비롭지 않니? 와,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화려해졌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 엄청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어요. 여긴 헤이안 시대야. 일본에서 예술이 크게 발전한 시기지. 이 그림들 색깔이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사람 얼굴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그건 바로 야마토에라는 일본식 그림이야. 이 시기에는 귀족들이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얼굴보다는 배경과 옷을 더 중요하게 여겼거든. 근데 아빠, 저기 사람들이 뭔가 길쭉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저건 에마키라고 해. 그림과 글을 함께 그려서 이야기를 표현한 거야. 마치 지금의 만화책 같은 거지. 우와, 옛날에도 만화 같은 그림이 있었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미술을 즐기는 방법도 아주 독특했어. 어떤 방법이요? 귀족들은 직접 그림을 그리고 그림 맞히기 놀이를 했어. 한 사람이 그림의 절반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머지를 완성하는 거지. 우와, 요즘 하는 그림 게임이랑 똑같아요. 맞아. 예술을 단순히 감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긴 거야. 헤이안 시대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림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니? 진짜 신기해요. 그러면 더 오래된 만화 같은 그림도 있어요? 그럼 조옥이라고 불리는 그림이 있는데 이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만화 같은 작품이야. 동물들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 그럼 그때부터 동물들이 주인공이 된 만화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지. 사실 이 조옥이 그림이 지금의 일본 만화 스타일에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도 있단다. 우와, 일본 미술에는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네요. 다음에는 또 어떤 시대를 여행할까요? 다음은 불교 미술이 전성기를 맞이한 가마쿠라 시대로 가볼까? 좋아요. 빨리 가요. 아빠, 저기 엄청 커다란 불상이 있어요. 얼굴이 진짜 사람처럼 생겼어요. 맞아. 이건 가마쿠라 시대의 대표적인 불상이야. 이 시대의 불상들은 다른 시대와 다르게 아주 사실적으로 만들어졌지. 근데 왜 이렇게 생생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 불상들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던데. 좋은 질문이야. 가마쿠라 시대는 전쟁이 많았던 시기였어. 무사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미술도 강렬하고 현실적인 스타일로 바뀌었지. 무사랑 불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쟁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어.
그래서 불상도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마치 진짜 살아있는 부처님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야. 그럼 불상도 강한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거네요. 정확해. 특히 운케이라는 유명한 조각가는 정말 생동감 넘치는 불상을 많이 만들었어. 그의 작품들은 근육이 보일 정도로 사실적이었지. 근육 있는 불상이라니 뭔가 무사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 게다가 이 시기에는 사무라이 초상화도 유행했어. 무사들의 강인한 모습을 담은 초상화들이 많았단다. 불상도 그림도 다 강한 느낌이라니. 이 시대 미술은 진짜 힘이 넘치네요. 그렇지. 그래서 가마쿠라 시대의 미술은 일본 미술사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시기야. 우와, 여긴 엄청 북적북적해요. 그리고 저기 벽에 붙은 그림들, 뭔가 스타일이 독특해. 여긴 에도 시대야. 일본이 평화로운 시기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미술을 더 즐기게 됐어.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술이 바로 우키요에야. 우키요에? 근데 왜 다들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눈도 작고 입도 작은데요? 그건 당시 미의 기준이었어. 당시 사람들은 조용하고 단정한 얼굴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우키요에 속 인물들도 그런 미적 기준에 맞춰 그려졌지. 그럼 화가들이 일부러 얼굴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그림이 다 똑같이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작은 차이들이 있어. 화가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인물들의 표정도 조금씩 다르지. 우와,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은 뭐예요? 가장 유명한 건 아마 가나가와의 큰 파도일 거야. 화가 가스시카 호쿠사이가 그린 작품이지. 저도 본 적 있어요. 파도가 진짜 웅장해 보여요. 그렇지. 그리고 우키요에는 화려한 배우나 아름다운 기생을 그린 그림도 많았어. 당시 연극과 패션이 유행하면서 인기 배우들을 그린 그림들이 인기가 많았지. 그러면 옛날 연예인 포스터 같은 거네요. 딱 맞았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나 미인을 그려서 팔았지. 일종의 연예인 굿즈라고 할 수 있지. 아빠, 여긴 일본인데 뭔가 서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여긴 메이지 시대 이후의 일본이야. 이때 일본은 서양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미술도 큰 변화를 겪었어. 근데 왜 갑자기 서양 미술을 따라 한 거예요? 당시 일본은 서양 열강들과 경쟁해야 했거든. 그래서 서양식 교육을 도입하면서 미술도 서양식 기법을 배웠지. 특히 유화가 유명해졌어. 그럼 전통 일본 미술은 사라졌나요? 아니, 일본 전통 미술과 서양 미술이 섞이면서 새로운 스타일이 탄생했어. 예를 들어 니온가라고 해서 서양 기법을 사용하지만 일본적인 색감과 구성을 살린 그림이 등장했지. 그럼 일본 미술은 계속 변하면서 발전한 거네요. 정확해. 일본 미술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면서도 전통을 잊지 않았다는 게 큰 특징이야. 그럼 다음엔 어디로 떠날까요? 다음엔 서양 미술 속으로 떠나볼까? 좋아요.